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풍년새우와 긴 꼬리 투구새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천 의림짓들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풍년새우는 농약을 치지 않은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 논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올해 친환경 농법 3년차를 맞은 의림짓들 친환경 농업단지가 또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네, 이 풍년새우가 발견된 해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는데 풍년새우가 더 많은 곳으로 번식을 해서 풍작의 해가 되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직업계고를 시작으로 전면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원격 수업이나 반쪽 등교에 따른 학력 격차 같은 부작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북은 현재 전교생 600명 이하의 학교만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나 격주 등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전교생이 700명을 넘어도 매일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면 등교 준비 기간이란 이름을 붙여 사실상 전면 등교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불안 요인은 있지만 학력 격차 등 교육 현장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전교생 등교 수업을 운영하는 기간으로 학교 상황에 맞춰 운영 기간과 운영 시기를 융통성 있게 실습과 자격증 취득, 취업 문제 등이 걸려있는 직업계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곧바로 전면 등교합니다. 그 밖에 초, 중, 고등학교는 오는 21일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격주 등교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전남 등 일부 시도는 이미 전면 등교에 들어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격 수업 전환, 휴업 등 기존 방역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4월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준 것인데 그 혜택인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접종률이 일반 접종률보다 좀 낮았던 것은 저희들도 약간 좀 민망하게 생각을 하고 교육자로서 먼저 설선하자 하는 얘기를 오는 8월까지 도내 모든 교직원과 고3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백신 접종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옥천군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등 조심스럽게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의 한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강사의 설명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을 시작합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에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좋고 운동해서 기분 좋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보건소 직원들이 마을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경로당이 폐쇄되는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1년 넘게 중단됐었지만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번 달부터 재개된 겁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6월 1일부터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고 활기차고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옥천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일상복귀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옥천군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1.8%, 2차 접종률도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 전체로 봐도 35.1%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저희가 마스크는 꼭 써야 되고 주기적으로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등에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주민들의 높은 접종 참여에 힘입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유부남이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이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아버지와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괴산에 사는 40대 A씨는 자신의 딸 B양과 교제하는 남성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 남성을 만나 자신의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만남을 이어가겠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폭행과 감금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나무 의자 등으로 남성을 폭행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전선줄로 남성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또 포크레인으로 공터에 구덩이를 판 뒤 남성을 집어넣고 흙을 뿌리는 등 협박의 강도는 강해졌고 결국 자신의 딸과 결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협박에는 A씨의 형제와 아들, 즉 B양의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 오빠까지 가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자신의 딸 인생이 망치게 생겼다며 매달 200만 원씩 20년 동안 입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 밖의 가족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참작할 사정도 있지만 피해 남성이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범행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군사훈련을 하는 수송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10년째 낙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두농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수송기가 어느 부대인 소속인지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대형 수송기가 굉음을 내며 낮은 상공을 비행합니다. 충주시 소태면에서 자두농사를 짓는 이영진 씨는 해마다 군용 수송기의 저공비행으로 낙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5월쯤 열매를 맺어 8월부터 9월까지 본격 수확에 들어가는데 지난주 수송기가 과수원 바로 위를 훑고 지나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항로를 거쳐서 저공비행을 해갖고 정지를 한 다음에 선회를 해갖고선 낙하배가 해마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두나무 새수는 뚝뚝 부러졌고 이제 연그러가는 열매는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전체 자두나무 600주 중 25%인 150주가량이 상품성을 잃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는 조종사에게 항로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깃발을 높게 설치해놨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피해는 10년째 반복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공군에서 수송기는 육군 소속일 확률이 높다는 연락을 받았고 육군 측은 치누크 기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소속이나 훈련 내용 등은 알 수 없는 상황. 항공 작전 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하부대인 것 같은데 그 예하부대가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농가는 군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은 항로를 좀 위치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화성병에 절단나, 냉해에 절단나, 헬리콥터에 절단나, 농민이 뭘 보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CJB 박원입니다. 충북체육회와 도내시군체육회가 첫 민선회장을 선출하고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홀로서기 기반이 마련되는데 체육인들은 재정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체육회가 75년 만에 법정 법인단체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회장을 맡아왔던 도내 12개 지역체육회는 앞서 첫 민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체육으로 더 건강하고 더 화합하고 더 잘 살고 더 자랑스러운 충북을 목표로 하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의 단체였던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자립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수익사업과 국비 공모사업 참여 등 12가지 사업의 범위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지자체와의 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체육인들은 법인화의 명분인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위해서는 정액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예산의 정률 배분이 필요하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마찰로 기존 체육회와 별개의 체육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
의무화 종영이라든지 실업팀의 국비 지원 문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률 배분 문제 이런 거는 아직 개정이 안 돼 갖고 체육 자치를 내걸고 민선 회장 시대를 맞은 충북체육회.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속리산 법주사로 통하는 말티제는 고려시대 왕건과 조선시대 세조가 지났던 유서 깊은 옛길입니다. 법주사에 이르는 우회 터널길이 뚫려 한동안 한산했던 말티제가 이제 보은군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시운전 중인 속리산 모노레일입니다. 말티제 소량공원 맞은편에 총 연장 866m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최고 경사각 30도의 아찔한 코스를 오르내리며 속리산과 구병산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말티제의 새 명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시험 운행을 마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 가닥 쇠줄에 몸을 매단 채 쏜살처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8개 코스 1.6km에 이르는 속리산 짚라인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뒤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말티제에는 이 밖에 청소년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스카이 트레일과 스카이 바이크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춰 코로나19에도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의 속속들이 이제 중국 운영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말에는 한 10,000여 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조성된 숲체험 휴양마을에서는 한옥과 노아집 등 청정자연 속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와 힐링 숙소로 채워진 말티제 테마파크는 보은관광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지 7년 만에 법주사와 속리산에 치우친 관광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도에 적어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보은을 찾아오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은군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연말까지 1950년대 산촌을 재현한 체험촌을 완성하고 민자 호텔을 유치해 말티제를 지역 최대 관광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